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는 이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토안보부의 명의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 추방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이민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불체자 단속 지침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를 어디서든 체포해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중학생 연령층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학생 자살 증가 현상에는 왕따 문제와 SNS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에게 있어 왕따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SNS를 통해 교내만이 아닌 24시간 왕따 피해가 계속되며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생 GPA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SAT를 치르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 GPA 평균이 3.27이었지만 2016년 졸업자의 경우 3.38로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GPA 상승은 백인 부유층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더해 성적표에 GPA만 기록하고 성적 순위를 기록하지 않는 학교도 늘어나며 GPA가 학생 간 학력 비교를 위한 공정한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맨해튼 전철역 플랫폼에서 고 한기석 씨를 선로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나임 데이비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맨해튼 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데이비스에게 적용된 살인, 과실치사, 형사상 살인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속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해온 데이비스 측이 제출한 녹취 파일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종신형을 선고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배심원들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과 리스 계약을 체결했던 미국 부동산 업체 이스트 캐피털사가 뉴욕 한인회관과 99년 리스권을 등기소에 등기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매매는 물론 리스에 대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검찰의 허락 없이 이뤄진 등기는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수가 7년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총영서관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는 23%가량 증가한 2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 행렬이 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물가와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규 직장 이외에 부업을 하는 투잡 쪽이 4,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부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로 10명 가운데 9명은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렌트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무엇보다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생활비 외에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을 갚는 데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표준시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주 교육법 수정안을 교육정책결정기구에 제출했으며 이번 수정안은 내년 봄부터 3학년부터 8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표준시험 기간을 각각 3일에서 2일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정학조치 횟수를 학교의 책무성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추가키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검토를 거친 후 연방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